들어가겠습니다. 전기와 대전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전기와 대전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앞에 건 필요가 없습니다. 쿨롱의 법칙만 아시고 가우스 법칙은 일반 물리학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즉, 전기력선의 밀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가만 표시하게 되면은요, 쿨롱의 법칙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쿨롱의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칭행인 경우냐 아니면은 대칭행이 아니냐로 의해 가지고 쿨롱의 법칙과 가우스 법칙으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 같은 모양인 경우 대칭행으로 만들면 쿨롱의 법칙도 대칭행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같아지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보통의 학생들이 여기서 전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본 개념만 확실히 잡게 되면은요 할 게 없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전기와 대전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은 항상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질량 m이 존재하고 요 방향으로 mg가 작용하는데, 전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F라는 것은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에 Q 다시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줬었는데, 전기를 띤 물체가 두 개네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구가 여기에 존재하고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은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F라는 것이 얘가 G R 제곱에 M 다시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지구가 사람을 땡기고 사람도 지구를 땡기되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하는 겁니다. 왜요? 질량 두 개다, 전기를 띠는 물체 두 개다 해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하나씩 연결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정지다 하면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단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다 해볼게요. 전기력에는 같은 종류일 때는 밀어내고, 우리 자석과 같습니다. N극일 때는 밀어내고 NS일 때는 땡기듯이,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으려고 하고 플러스는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결국 여기에 요 힘과 요 중력이 같아버리면 정지할 것이다.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달아지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꼴만 놔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간단히 표시하니까, 본래는 화학에서는 요걸 껍질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는 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화학과 물리학을 좀 더 혼란스러운 내용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껍질로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인데, 그 기본적인 물리량을 어떻게 잡느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로 나누어 버리자 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조금만 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우리 선조 중에 하나인 5,000원권에 나오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께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는고 하게 되면은, 공은 공이로 돼 공이 아니고 했습니다. 공은 공이로 돼 공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공이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공이 아니다. 중력장을 이미 설명해 뻗더라고요. 물체를 놓으면 끌려가지요. 장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무는 무로 돼 무가 아니고 천지조화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장 개념을 지금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5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조상들을 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시간 남으니까 조금만 놉시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악기 중에 딱 유일하게 세계에서 대칭형 악기가 딱 존재합니다. 장구가 어떻게 생겼나 하게 되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얘가 이렇게 있지요. 요렇게 있고 줄이 이렇게 묶여 있지요. 수학의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비틀어 버리면은요, 쌍곡선 비틀어 버리면은
쌍곡선. 요렇게 쳐버리면은요, 타원. 요렇게 치면요, 원. 즉, 수학의 기본 개념은 모두 다 나와요.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음양 오행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국사,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역사 일기죠. 근데 이것을 나타낸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주 관상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지요. 그게 이름에서 해서 모든 수학의 근본은 우리 안 할라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하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지게 있잖아요. 중용의 도, 공자가 뭐가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가장 균형적인 정치에서부터 사회 전반에까지 나타낸 중용의 도를 나타낸 그 제자들이 나타낸 일대성을 보게 되면은 삼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카메라 산발입니다. 어떤 경사진 곳에 놓더라도 정확하게 딱딱 쓰게 돼요. 그래서 평형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관계도 우리 지기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 생활 그 자체가 과학이요. 생활 그 자체가 뭐냐 하게 되면 철학입니다. 해서 물리학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바탕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물리학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리학에서부터 공부에 취미를 느껴준다면은 참 좋겠다는 바람이 제 강의 철학입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에 관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성하게 되면은요 핵이 존재하고요 핵에 플러스가 6개 존재하면 궤도에 6개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껍질로 표시해도 되고 궤도로 표시되지만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로 표시하는 형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껍질로 설명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전이 나오게 되는데 대전이란 것은 번개전자 마주대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하가 어떻게 이것이 모여 있으며 어떤 전기를 띠는가를 전기 띈 상태를 대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중성인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마찰을 시켜버리면은 얘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전기를 띠다, 이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물리학 이해니까. 그래서 전기를 띈 상태를 대전이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천하는 겁니다. 자, 이 물체를 놓았을 때 떨어지지요. 중력이 미치는 공간 뭐예요? 중력장이 되겠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장이 되겠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천이 뭐냐 하게 되면 따져보니까 그게 전기장, 자기장 원천은 전하 자체인데 여기에 전하가 존재하고 이것이 전기력이 발생했을 때 즉 중력이 발생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동하겠지요. 그러면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 하듯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하의 운동을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약속할 겁니다.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고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그 자유전자 이동 반대가 전류고 플러스는 실제로 이동하지 않지만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방향이 플러스 이동 방향이 실제로 이동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류 방향이라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인데 하여튼 전하가 정지하면은 전기장이 발생하고요. 이 전하가 운동하면은 자기장,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 근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전하 때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전하가 정지해 있느냐 아니면은 운동할 것이냐를 지금 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전열이 나오게 되는데 245페이지에 두 물체를 문지를 때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즉 핵이 전자를 구속하는 힘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마찰을 시켜버리면 그때 마지막 궤도 껍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물질마다 다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기술 고등고시나 아주 하이 클래스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것을 암기하셔야 되지만 단 어떤 과목이든 추론의 형태면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틀과줄이 플러스를 띈다는 것은 어떤 물질과 마찰을 했을 때 이 틀과줄이 즉 전자를 잃어버렸어. 자신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플러스를 표시하고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한 것이 이렇게 표시해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 하는데 이것을 시험 문제로 만들면 참 재밌게 만들고 참 이해하기에 복잡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틀과죽이 플러스고 상하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하가 마이너스로 고정된 게 아니고 상하하고 나무하고 마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상하가 플러스고 나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즉 플러스 띄는 물체를 왼쪽에다 놓고 마이너스 띄는 물체를 오른쪽에 놔서 쭉 배열을 한 다음에 요렇게 배열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어떻게 마찰을 하더라도 왼쪽 것이 전자를 잘 잃는 플러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서 표시한 것을 이러면서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틀과죽과 에버나이트가 이렇게 된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 문제나 응용 복습 문제에서 이제 장난을 치게 되는데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독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